외신 브리핑 시간입니다.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양적 완화 효과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미국 경제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게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인데요. 이 소식 로이터 보도입니다. 지난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버냉키 의장은 런던 비즈니스 스쿨 강연에서 연준의 양적 완화는 달러의 가치를 절하시켜 주변 국가를 궁핍하게 만드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양적 완화는 주변국들의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진 경기 침체와 더딘 경제 회복을 극복하기 위해 연준은 초저금리를 유지하고 2조 5천억 원에 이르는 모기지 담보증권과 국채를 매입해왔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 국내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높인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보내왔고,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통화 완화 정책을 이끌어 이른바 환율 전쟁을 야기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버냉키 의장이 양적 완화 효과를 옹호하고 나선 것인데요. 그는 선진국의 부양 정책으로 경제 성장세가 강해지면서 이들 국가와 교역하는 주요 파트너에게도 그 효과가 전이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연준은 올해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2.7% 정도로 제시했는데요. 다수의 애널리스트들은 2% 내외에 머물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재정 정책이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를 부정적으로 이끌 것이란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 소식 마켓워치 보도입니다. 간밤 마켓워치는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연설을 통해 현재 미국의 재정 정책은 단기적으로 경제의 중대한 축소 요인이라며 장기적으로도 신뢰성 있는 행동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재정 정책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주고 가계와 기업의 경제 회복에 대한 믿음을 높여줘야 하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이것이 정반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더들리 총재는 최근 고용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현재 성장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 2011년과 2012년에도 이런 식으로 고용이 늘었다가 줄어든 적이 있다며 올해의 성장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이 재연출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미국 경제는 1분기에 반등하겠지만 일시적인 요인들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면서도 재정 지출 감축이 성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 연준의 양적 완화 프로그램은 아직까지 실보다 득이 더 많다며 이에 우호적인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키프로스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안이 타결됐습니다. 이와 함께 유로존의 다른 국가은행들 역시 이를 기반으로 한 재구조화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 소식 블룸버그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5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예룬 데이셀블룸 유로그룹 의장은 다른 유로존 은행들도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유로존의 은행들이 위기를 겪으면 예금주와 채권자들이 손실을 함께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것이라며 키프로스 문제가 새로운 은행권 문제 해결의 견본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로그룹은 키프로스에 1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키프로스 최대 은행인 키프로스 은행에 10만 유로 이상 예금주들이 40%의 손실 부담에 동참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그는 구제금융 협상 종료 이후 일부 외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만약 은행에 위험이 있다면 어떻게 자본을 재조정할지 고민을 하게 된다며 은행이 스스로 할 수 없다면 주주와 채권단, 예금주들이 이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건전한 금융시장을 갖기 위해서는 자본 조정이 필수라며 위기에 빠지기 전에 문제를 미리 손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후 대변인을 통한 성명에서도 키프로스에 대한 문제 해결은 지금껏 나타나지 않았던 모델이 사용된 것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